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29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5월 2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4월 23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을사월 병자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병자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4월의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4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 제일 중요하죠. 병이라고 하는 천간이 될 것이고요. 이 병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세 번째 천간이 되겠고, 음양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즉 병은 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돼서 병화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다시 구분하게 되면 양화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 내일 공부하게 되는 정화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얘는 음화가 이렇게 되겠죠. 같은 불입니다.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기와 빛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화가 되는 것이고, 열기는 세상을 따뜻하게 해주고 빛은 세상을 밝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간이 화일 때, 예를 들어서 연간, 월간, 시간의 병화, 정화가 있을 때는 그런 일간이 아니죠. 이런 경우에는 그냥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조후의 의미로 쓴다라는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일간이 병화 또는 일간이 정화인 경우에는 이때는 거의 빛으로서 생각하시는 것이 사주를 이해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양화인 병화는 물상의 비유를 하게 되면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의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하늘에 떠 있는 화라고 하면 음화의 정은 땅에 있는 불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 같이 하늘에 있는 불이라고 하면 달이라든가 별 같은 것, 내지는 땅에 있는 불은 어떤 것, 그렇죠, 등촉지화라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죠. 등촉 지화라고 해서 모닥불이라든가 아니면 전기불이라든가 촛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양화인 병화는 음화인 정화보다 더 밝고요. 양화인 병화는 음화인 정화보다 더 빛이 강하겠죠. 그래서 음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놓게 되는데, 양이라고 하는 성질 자체가 동적이고 굉장히 맹렬한 그런 기세라고 하면, 이라고 하는 개념은 정적이면서 부드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태양을 보게 되면 태양빛을 보면서 가만히 우리가 운치 있게 시를 읽어가면서 이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보다는 뭔가 열심히 운동하고 싶고 뭔가 활동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태양이지만, 예를 들어서 보름달이 떠 있다. 보름달 딱 보고 있어요. 여기서 막 운동을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차분히 앉아서 그냥 친구들하고 연인하고 같이 시를 읽는다거나 내지는 같이 달빛을 안주 삼아 이렇게 막걸리 정도 한 잔 할 수 있는 어떤 무드가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음양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병화라고 하는 것은 맹렬하고 강렬한 화, 정화는 같은 화이지만 부드럽고 음유한 그런 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정화가 용도가 없느냐? 정화도 화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으로서의, 그 다음에 열기로서의 용도가 있겠고요.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단련함에 있어서는 병화보다는 정화가 월등하게 공력이 크다. 또 병화의 쓰임은 조후의 관념이 굉장히 크겠죠. 조후, 차가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용도에 있어서는 아마도 병화를 따라갈 자는 없을 겁니다. 근데 일간인 경우에는, 일간인 병화 같은 경우는 화가 너무 치열해지게 되면, 너무 뜨거워지게 되면 세상을 다 마르게 만들고, 또 불이 붙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불살라서 다 없어지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너무 왕해져서 시열해지면은 세상을 멸망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화가 어느 정도 선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조절해 줄 필요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병화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것, 화를 조절해 줄 수 있는 것은 수가 하는 것이고요. 수는 양수인 임수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음수인 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병화, 정화가 왕했을 때 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은 음수인 계수보다는, 그래서 양수인 임수라야지만 병화, 정화를 갖다가 통제 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자동차 뭐 100km, 200km, 300km 달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냉각수가 없게 되면 어떻게 돼요? 냉각수가 없게 되면 자동차 엔진 과일로서 자동차가 박살이 나죠. 퍼진다 그러죠. 퍼져서 쓸 수가 없게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핵발전소라든가 이런 발전소에서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당연히 그 조절 장치가 있어서 조절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옛날에 후쿠시마 원자력 핵발전소 폭발하듯이 그렇게 폭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수라든가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것이 왕해지게 되면 반드시 그 중에서도 양수인 임수를 가지고 조절해 주어야 된다, 통제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4월은 입하와 소만으로 이렇게 소만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절기 입하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진월에서 4월로 넘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4월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사오음이 남방이라고 하는 남쪽이라고 하는 이쪽 권역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사오음이 남방 계절은 여름이 되겠죠. 여름 매우 뜨겁고 건조한 그런 기후가 특징이고 화가 너무 왕한 화왕절이라고 하는 것도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주에 배합을 하는 겁니다. 일간이 어느 일간이냐, 그 다음에 월령이 어느 월이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법이 달라지게 되죠. 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화가 왕한 화왕절이라고 했죠. 화가 4월이면 임관지가 되죠. 포태법으로. 그래서 화가 왕합니다.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우리 흔한 말로 일간이 월령을 득했다, 월령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얻을 득자.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일간 자체가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 사주가 되죠. 신왕한 사주가 되죠. 자, 일간 병화가 왕해지는 것, 치열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화가 너무 치열한데 이것이 조절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보일러가 폭발하는 것과 같고요.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것 같고 천하가 뜨거운 불길로 인해서 멸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너무 왕해서 즉 일간 병화도 굉장히 왕하고 4월이라고 하는 그 계절 자체도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사람도 동물도 식물도 살 수 없는 그런 불구덩이 같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뭘 얻어야 될까요? 네, 답은 제가 먼저 드렸습니다. 당연히 임수를 얻어서 병화를 갖다가 통제하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것이죠. 병화를 통제한다는 거를 달리 표현하면 제가 임수로서 병화를 보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인데 태양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양빛이 있는데 그 밑에 바다라든가 강호수가 있으면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그 태양은 더욱 돋보이게 되고요. 또 뜨거운 여름에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가면 시원해지죠. 그래서 임수를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병화는 더욱 돋보이게 만들면서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조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월의 병화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수 중에서도 바로 양수인 임수를 얻어야지만 병화로서의 존재 가치가 나타나게 되고 4월이라고 하는 환경도 적절하게 조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단 중요한 거 4월은 화가 왕한 반면에 수는 4월이면 어떻다? 수는 여기가 절지가 되죠. 매우 약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경금, 신금 등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는 것이 좋은데 경금은 괜찮은 문제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신금을 얻게 되면 병신이 이걸 잡고 합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병신이 서로 탐합한다라고 해요. 탐합한다라고 해서 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임수를 생해줘야 되죠. 어떤 역할? 생수해서 수를 생해줘야 되는데 저거는 탐합하느라고 생하는 것을 잊어먹는다라고 해서 탐합망생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신금이 있긴 있는데 신금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임수를 생해주지 못하는 형국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금을 쓸 때는 반드시 이 병화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떨어지려면 신금이 연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신금이 만약에 천간으로 신금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지로 신금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지지로 유금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임수와 지지로 자수라든가 해수의 뿌리를 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자수의 뿌리를 얻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금을 얻어서 수를 생해주는 구조가 더욱 좋아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임자 이렇게 들어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하는 거하고 그냥 수화만 딸랑 있게 되면 이거는 수화상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은 조금 무리가 된다.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임수가 해자수의 뿌리를 얻는 것도 나쁘진 않지만 당연히 금이 있어서 수를 생해주는 관계, 재성으로서 약한 사를 생해주는 그러한 제자약살의 관계가 더욱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병화 4월은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매우 뜨겁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병화를 보강하고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어떤타 조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단 4월의 임수는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금이 있어서 재성인 금이 있어서 임수를 생해주는 제자약살의 틀을 갖추게 된다라고 하면 4월의 병화가 중화를 잘 이루는 사주가 될 것이나, 예를 들어서 토를 많이 본다든가 다시 목화를 많이 보게 되면 이거는 매우 사주가 편고해진 사주가 되기 때문에 좋지 못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오늘의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병화일간이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보게 되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의 짜임, 사주의 틀,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가 될 것이고요. 지지의 사화도 양화가 되죠. 이것 따지고 육신으로 보면 비견이 되기 때문에 이걸 비견격으로 본다? 그렇지 않다. 이거는 일간 양화인 병화가 월지에서 임관지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어떤 격? 걸록격이라고 하는 명칭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건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요. 일간 병화가 월지에서 화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신왕사주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왕한 사주, 억부용신 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억자, 관성으로서 억제를 하는 것이고, 부는 일간이 약한 경우에는 뭐 인성이라든가 비견겁지로서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억부용신법인데, 오늘 병화가 4월에 태어나서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를 관성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통제 제어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개수의 힘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간의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병화 입장에서 인목은 편인이 되죠. 편인, 일간인 병화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한데 인목을 보게 되면은 인중에 있는 간목이 병화를 생할 것이고요. 이 병화는 인에도 통근하게 됩니다. 4월만 봐더라도, 월지 있는 화만 보더라도 일간 병화 매우 왕한데 다시 인성을 보는 것은 그닥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월간에도 또 일목이 있기 때문에 또 화를 생해주는 관계, 이렇게만 목화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우 고온 건조한 그런 국색,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지만 4월의 뜨거운 열기를 제어하고요. 병화를 보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물이 없는 5월에 목은 화를 생한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목분비회한다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화가 왕한데 물이 없는 나무는, 물을 보지 못한 나무는 불에 타서 재가 돼서 날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연간에서 임수를 받고요. 이 임수 병화를 보강해 줄 수 있는 역할, 4월의 뜨거운 열기를 통제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이렇게만 보면 임수가 뿌리가 없죠. 단 좋은 것은 뭐냐면, 일지에서 자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병자일주가 되면서 임수가 자의 뿌리를 둘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주 국세 자체가 굉장히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갖출 걸 다 갖췄습니다. 병화가 원령을 득해서 왕하죠. 임목까지 병화를 생해주니까 병화 일간 자체는 더 이상 왕할 필요는 없고요. 반드시 수를 봐서 조후하고 병화를 보강해 줘야 되는데, 개수도 아닌 임수가 떡하니 자수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사주의 구성은 나쁘지 않다. 금이 한 점 더 있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거는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무자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자, 4월은 화가 왕하다라고 하는 것,
화왕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시겠지만 화토동궁이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화토는 같이 움직인다. 즉 4월이라든가 5월 같은 경우에는 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모두 왕하다. 토도 같이 왕하다. 이 토가 딱 투출됨으로 인해서 사중에 있는 무토가 투출됨으로 인해서 문제는 뭐 어떤 것이 발생하냐? 토는 병화를 회강한다. 회기무광한다라고 하는 것.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먹구름이 껴서 태양빛을 가리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고요. 또 임수라고 하는 것이 병화를 갖다가 보광해주고 뜨거운 열기를 식혀줘야 되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임수도 파극한다. 즉 임수를 파극할 수도 있고요. 임수를 갖다가 탁하게 탁수로 만들 수도 있다. 자수를 하나를 더 얻어서 임수가 좀 세력을 얻는 것은 좋지만은 그것보다 더 안 좋은 것이 뭐냐면 무토 투출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좋지 못한 것이 되겠고요. 기축신은 무토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축합토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임수의 뿌리가 약해지는 단점이 있고요. 기토 또한 이 병화를 갖다가 회강하려고 하는 그런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을목 가지고 기토를 제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화가 왕한 계절에 화토가 동시에 왕하죠. 자축합토의 기토는 을목이 오히려 이 기토를 제하기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을목이라고 하는 것도 인의 뿌리를 둬서 왕하지만은 따지고 보면 이 기토 자체 을목하고 비교해 봤을 때 목이 토를 극하지만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목절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역시나 기토는 병화를 갖다가 회강하고 무토처럼 심각하진 않지만 기토 탁임이라고 해서 임수를 갖다가 탁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술시가 되면은 이거는 그야말로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될 수밖에 없겠죠. 사중에 무토 투출되고 무자시만 되더라도 무토가 문제가 되는데 술토까지 얻게 되면 이거는 거의 10중 8구. 저기 병화는 먹구름 속에서 지금 헤매고 있을 것이고요. 임수는 좀 무토에서 파급돼 가지고 간당간당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자수의 뿌리를 둔 임수라고 하더라도 물기의 임수 자체가 완벽하게 없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임수가 완전 흙탕물에다가 더러워진 그런 물로서 병화를 보강한들 병화가 얼마나 맑고 밝게 빛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묘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으로서 임수를 생겨주는 것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신금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 병화를 보게 되면 서로 탐합하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탐합하느라고 신금이 임수를 생하지 않는다. 탐합, 망생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묘형의 병신 합이 되죠. 병자, 신묘, 이거 골랑도화라고 해서 조금 안 좋게 보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신묘시 같은 경우는 좀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임진시가 되게 되면 금은 없지만 자진합수가 되고 임수 두 개가 투출을 했으면 이 정도 되면 수가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신금 같은 대운이죠. 무신대운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병신대운, 현재 뭐 나이가 뭐 86세 정도 돼 들어온가 큰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무신대운 들어왔을 때 신자진 수국을 짜서 수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은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이때는 용신 너무 태과해져서 좋지 못한 상황이 될 것이고요. 뭐 물론 사신합도 볼 수가 있겠고 인사신 사명도 볼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큰 틀에서 수가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방점을 찍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주원국 자체는 그렇게 나쁘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금수운으로 갔을 때 수가 너무 많아지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개사시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뭐가 보이느냐? 선생님, 정관도 있고요, 편관도 있고요. 이거 관살 혼잡이 아닙니까? 이렇게 쌍심지를 켜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이거 뭐 관사론잡으로 봐도 됩니다. 단 관사론잡이 돼서 이것이 좋으냐 나쁘냐를 봐야 되는데 병화가 4월이라든가 5월에 태어났을 때는 관사론잡을 꺼리는 것이 아니라 관사론잡을 오히려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사론잡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요. 관사론잡이 돼도 좋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임수로서는 병화를 보강하는 용도로 쓰고요. 개수는 4월의 뜨거운 열기를 갖다 뭐 하는 거로 쓴다? 그렇죠. 조후하는 용도로 쓴다. 이렇게 봐서 이거는 관살혼잡이 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갑오시가 되면 이거는 대략 문제가 커지죠. 자수의 임수가 뿌리를 둘 수 있는 것은 자수인데 좌우상충 딱 때리게 되면 물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갑오시는 가장 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병자시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 병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 을목이 또 을목 두 개를 보면 안 된다. 아까도 제가 목카페에서 이제 댓글 단 걸 봤는데 을목일간인데 태기를 하는데 월에도 을목이 있어요. 그래서 을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뭐 어떤 거 영화에서 뭐 도플갱어와 같아서 안 좋다라고 이렇게 보는데 개뿔 그런 건 없습니다. 병 봐도 되고요. 을 봐도 상관은 없지만 그 보는 글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봐야지 뭐 도플갱어가 돼서 안 좋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론은 필요치 않고요. 신자 수국에서 임수 뿌리가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병화 한 점 정도 얻는 것은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 사주가 결국은 초년운을 지나게 되면 결국은 다 금수운으로 가기 때문에 이 병화는 중년 이후 말년에는 나한테 도움을 주는 글자이지 병병 공존해서 하늘에 태양이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헛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주까지만 봤을 때 크게 문제되진 않고요. 뭐 병신시, 정유시 제가 봤을 땐 나쁘지 않습니다. 정유시보단 차라리 병신시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